네, 오늘장 탑10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창 개표가 진행 중이고요. 트럼프 우세 지역에서는 트럼프가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후보가 우위인데 경합지에서는 아직까지는 모른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에 좀 출구 결과 윤곽 드러날 것 같고 지금 시장 좀 상황은 계속 빨간불 켜고 있긴 합니다. 자, 개표 시작 시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미시간 뭐 이렇게 경합 지역별로 지금 정리를 해놨고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미시간, 네바다 이런 종목 이 지역들이 이제 경합 지역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막 개표를 시작했고 네바다는 이제 30분 뒤, 1시간 뒤에 개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다음은 보시죠. 그리고 이제 정책 비교를 보면 이 트럼프 후보의 주요 정책은 이제 흥선대원군 정책, 이제 우리만 잘 살아야 돼, 관세 막 부과하고 법인세 낮춰주고 그런 전략들이 있고 뭐 불법 이민자들 추방하겠다 이런 쪽의 정책이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조금 유하죠. 뭐 나토도 계속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고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쪽으로 한번 볼까요? 경제 쪽은 지금 이 화면에는 없는데 일단 가상화폐 트럼프 후보가 우호적이고 이제 해리스 후보도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도 막 요동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집중하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대선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뭐 대선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뭐 반응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진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금투세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추가 하락이 제한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든 수혜가 되는 바이오라든지 방산 쪽이 일단 강한 흐름, 그리고 여전히 IT 쪽은 반도체 쪽은 하이닉스가 여전히 삼성전자 대비 강한 모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는 테마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일 이슈에 따라서 흐름이 좀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조금 희망회를 돌려보자면은 그래도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은 누가 되든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 심리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두 후보 중에 누가 당선돼야 국내 증시에 좀 더 좋은 거예요? 글쎄요. 누가 되더라도 만약에 지금처럼 디커플링이 된다면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누가 되면 누가 되는 거에 따라서 그에 관련된 어떤 수혜주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해리스가 되게 된다라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친환경 쪽이라든지,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일단 주택 건설 이렇게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기업들에서 세액공제 확대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수혜가 되는 기업들 쪽으로 추려질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가 되게 된다라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쪽으로 딱 갈려서 돈의 쏠림 현상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음 한번 보시면 트럼프 집권 시 산업별 영향 시료 이렇게 쫙 있는데 일단 트럼프 후보가 지금 가장 주요 정책으로 내밀고 있는 게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산업별로 다양한 산업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요. 반도체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 관세 때문에 좀 증시가 장기적으로 눌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번 재임 때도 그랬거든요. 관세 때문에 증시가 되게 못 갔어요. 그 당시에. 그쵸. 2017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좋은 흐름 나오게 되면서 괜찮은 흐름 나왔다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미국과 중국 이 두 형님들이 싸우게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안 좋았었는데, 그게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도 안 좋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관세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딱히 우리한테 악재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관세 대상이 누군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의 어떤 집중 타겟이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만 놓고 보게 된다면은 이거 악재라고 보기는 힘들고,
중요한 건 이 관세 이슈를 가지고 2018년도 같은 그런 무역 분쟁 이슈를 다시 부각을 시키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쉽지 않다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걸 한다가 아니라 어떤 걸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볼 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럼 뭐 법인세는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15%까지 인하한다고 네네. 하고 해리스 후보는 28%까지 상승시킨다고. 뭐 그게 뭐 원래 이제 민주와 공화의 성격이긴 한데 어쨌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법인세 인하하고 기업들 더 좋아지고. 근데 어차피 뭐 법인세를 올려도 네. 세액공제 혜택이 있잖아요.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뭐냐면은 그 9월 26일 날 해리스가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유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바이오 항공우주 그리고 AI 양자 컴퓨팅 이쪽을 통해 가지고 제조 및 생산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 정도 이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세를 좀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서 타격을 받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올린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세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의회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상원 하원이 또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증시 분위기가 약간은 트럼프가 되는 것보다는 해리스가 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저 개인적으로 좀 감지가 되는데. 네, 그게 관세 때문이에요? 그렇죠. 관세하고 조금 이제 사실 트럼프가 좀 트러블 메이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누가 돼도 솔직히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트러블 메이커잖아요. 트러블 메이커. 그런데 해리스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하나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게 투자자들한테 좋은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금투세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프잖아요. 네. 근데 미국판 금투세가 뭐냐면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해리스가 종종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러블 메이크업 때문에 이거 정말 좀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 해리스 쪽으로 보게 되면은 미실현 이익 과세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느 쪽도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차악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차악. 최악보다는 차악. 근데 지금 해리스 후보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금 실시간으로 뜬 건데 네. 그 트럼프 당선 가능성 베팅 사이트에서 68%까지 올라갔고요. 네. 그다음에 하원 장악도 공화당이 51%로 역전. 그러면 지금 상원은요? 상원은 아직 몰라요. 그러면은 집권 정부도 공화당, 하원도 공화당이면 거의 뭐 레드 웨이브 가능성 높다. 상원까지 다 먹어야 이제 완전 레드 웨이브가 되겠죠. 근데 상원은 아직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상원 하원도 누가 차지를 하냐.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중요하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서로 견제 장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뭘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게 가장 국내 증시에 좋아요? 뭐 트럼프 후보가 되더라도? 상원은 민주당이 차지하는 게 낫죠. 만약에 트럼프가 되게 된다라면은 뭐 방금 말씀하신 레드 웨이브가 되는 게 좋은 거고 그래요? 헬스가 되게 된다라면은 또 마찬가지로 블루 웨이브가 되는 게 그럼 좋아요. 한쪽으로 다 치우쳐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그렇죠. 누가 왜냐하면은 되든지?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뭐 산업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새로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어떤 산업이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불확실성보다는 확실한 게 낫다. 그렇죠. 불확실보다는 고OA가 낫죠.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산업별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철강, 국내 투자, 뭐 공급망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철강, 화학, 방산 다 부정적이네요. 거의 대부분. 또 다음 한번 볼까요? 트럼프 집권하면 네. 산업별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산업이 너무 많아요. 반도체,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세 부과. 네, 그나마 또 긍정적인 게 제약바이오와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자동차 부품이 핫했나 봐요. 자동차 부품이 되게 많이 올랐었고 어제도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강세였습니다. 또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영향 시나리오 해리스 후보인데요.
거의 다 빨간색,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정책적으로는 국내 산업에는 좋다는 거죠. 자동차,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다 좋고. 뭐 반도체는 뭐 보통 어쨌든 대중 관세 부과는 두 후보가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가 네. 또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데 일단 트럼프 당선된다면 어떤 수혜주, 피해주,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까요? 트럼프가 이제 그냥 다 성장주는 보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미국 빅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 쪽으로 좀 우호적으로 작용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안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뭐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우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뭐 트럼프도 기업 친화적인 어떤 정책을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뭐 해외에 나가 있는 뭐 기업들에 대해서 자국으로 이제 디턴을 하지 않게 됐을 때 뭐 페널티를 주게 된다라면 이것도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빙빙 돌려서 얘기하냐면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대선 끝나고 난 뒤에 확인하고 대응하자 이런 관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어느 쪽이라도 된다는 확신이 있다라면 그쪽으로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저도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맞아요. 것들이죠. 네.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12월 초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 될 거다라던데 선거인단 확실하게 네네. 안 정해져서 언제까지 결과 확인을 기다려야 돼요? 아, 지금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최장 뭐 35일까지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이번 연말에 좀 끝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길어지게 되면 또 이게 또 불확실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 될 거고 역대 미국 증시가 10월 달에 안 올랐던 적이 거의 없는데 어쨌든 그런 통계학적인 부분을 접근해 보게 된다면은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뭐 대선이 됐던 FOMC가 됐던 뭐 상하원 뭐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뭐 12월 달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든 어쨌든 빨리 확정을 해라. 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증시로 봤을 때는 일단 진성준 의원이 또 실명 거론해서 안 되는데 하여튼 민주당 모 의원이 또 금투세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우회적인 입법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금투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어쨌든 기획재정부에서 세법을 확정을 짓고 그걸 이제 11월 말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이게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도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금투세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그러니까 금투세가 됐던 뭐 대선이 됐던 이런 것들이 빨리 확정을 뭐 그런 것들이 뭐 안 좋은 방향이 왔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단기적으로 끝이 나겠지만 길어지게 되면은 또 이게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 있겠죠. 저희 그 화면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화면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어쨌든 물론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는 모르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이 투자자분들이 좀 어쨌든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 좀 보면서 그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트레이드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 방산, 원전, 비트코인, 뭐 바이오 지금 다 시세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런 부분들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까? 전개가 될까? 더 추가 상승한다든지 아니면은 트럼프 후보 당선되면은 재료 소멸로 하락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이 시간 말고 다른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어쨌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강세를 보인 것은 미국 대선 영향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어쨌든 앞두고 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어떤 모멘텀은 1차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만 잘 버티게 된다면 대선 구간을 잘 버티고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움직여주게 된다면은 1차 고비는 일단 넘겼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바이오 1차 고비는 일단은 미국 대선에 생각을 하고 있고 이 1차 고비를 잘 넘기게 된다면 저는 내년 3월 달까지 바이오가 잘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 또 왜 3월 달이냐면은 내년 3월 달에 공매도 제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아마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공매도의 핵심 타겟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2차 전지도 제가 볼 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머스크하고 트럼프 사이가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서서히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 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건설 기계 재건 쪽 같은 경우도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일단 나선다고 이거는 트럼프가 네. 푸틴이 트럼프의 말을 듣는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우크라이나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러시아는 지금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자존심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하지 마 그런다고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당근을 줄 거예요. 근데 그 당근을 만족시키게 된다면 끝이 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그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다라 봐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미국 말을 들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봐야죠. 일단 우크라 재건 테마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서 되자마자 나 전쟁 끝낼 거야 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것이고 네. 바이오는 확실히 대선 영향 때문에 올해 많이 올랐다. 일론 머스크 관련 뭐 2차 전지 향 종목들은 네, 바닥 찍고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시각 들어봤고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면이라는 시나리오로 또 한번 볼게요. 2차 전지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 많네요. 태양광, 탄소, 풍력, 수소. 이쪽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최근에 주목을 못 받았긴 한데 길게 봤을 땐 어쨌든 장기적으로 에너지는 좋다라는 관점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그리고 그 뭐지 트럼프 그쪽에서 그거 빠진 것 같아요. 에너지. 아 전통 에너지 쪽. 특히나 LNG 쪽이요. 아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쪽 같은 경우 수출 터미널 제기가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관련돼 가지고 지금 중국이 죄송합니다. 중국이 아니죠. 미국에 미국 전체 LNG 인프라의 한 절반 이상 정도를 가져가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기업이 아마 제일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전통 에너지 산업, 그러니까 LNG 산업을 살리게 된다라면은 결국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모든 기업들의 어떤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누가 콕 집어서 뭐 수혜가 된다라기보다는 제조업 전반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산업 사이클이 다시 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태양광, 풍력하고 이런 그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해리스가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존에 바이든이 했던 걸 이어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해리스가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충격이 될 수가 있지만은 해리스가 될 경우는 안도성이기 때문에 달라진 건 없다라고 보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라 봐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은 조금 전에 이제 그 피츠버그 유세도 말씀했지만 여기에 바이오, 방산, 죄송합니다. 바이오, 우주항공, AI, 양적 컴퓨팅을 말씀드렸는데 또 그 이전으로 가보게 되면 8월 17일 날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서 또 여기에 이제 그 처방약 인하 방안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겠죠. 그리고 4년간 주택 300만 원 공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재건 관련주는 트럼프 쪽보다는 해리스 쪽이 조금 더 이제 됐을 때 반응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봐요. 일단 해리스 관련해서 신재생 쪽은 안도하는 반응 정도일 것이다. 왜냐하면 네네. 지금 바이든 집권인데도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막 그렇게 뭐 주도 섹터가 되지는 못한 흐름이었어서 그리고 여기 2차 전지도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산업적으로 이제는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이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해리스가 되든 뭐 트럼프가 되든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제 이제 증권가에서 나온 의견도 이제 두 후보가 누가 당선되냐보다는 산업별로 이 업황의 그 지금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그 산업 죄송해요. 제 말이 너무 안 돼요. 저희 반도체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반도체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외국인이 SK 하이닉스 담고 있긴 한데요. 반도체 보여주세요. SK 하이닉스를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데 엔비디아랑 SK 하이닉스랑 TSMC 이제 그 3자 얼라이언스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20만 원 선 계속 못 뚫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뚫어줄 수 있어요. 간다. 그러면 맞고 떨어질까요? 더 뚫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더 간다라고 봐요. 어디까지요? 저는 하이닉스가 7월달 저 고점이 있잖아요. 이때요? 네, 그때까지 저는 회복될 거라고 봐요. 단기간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반도체 쪽을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를 했을 때 본질적 가치가 누가 그대로인가를 판단해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본질적 가치가 그대로거든요. 근데 7월 17일 날, 7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월 11일이에요. 그때부터 시장하고 반도체가 같이 무너졌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엔화 강세 얘기 나오게 되면서 같이 무너졌는데 결국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본질적 가치가 바뀌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그런 시장 거시적인 어떤 시장 리스크 이런 부분에서 하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시장 리스크가 해소가 되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20만 원 돌파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럼 반대로 삼성전자 흐름은 하이닉스와 반대로 흘러갈까요? 아니면 점진적으로나마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흐름이 아니요, 될까요? 반대로 갈까요? 정말 그렇게 네. 부정적인가요? 아니 지금 바닥인가요? 지금 있잖아요. 저는 네. 시청자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맞잖아요. 제 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뷰를 말씀해 주셔야죠. 맞든 틀리든 제 뷰를 말씀드리는 건데,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달라진 게 있나요? 네, 조건부 승인 받았잖아요. 하위 모델이라도.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하이닉스는 HBM3 16단을 만든다 그러고 있고 네. 엔비디아는 HBM4 6개월 당겨가지고 하이닉스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래 너 좀 끼워줄게 요 정도 조금 그러니까- 속되게 표현하면 너 좀 끼워줄게 이 정도지.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제 시작인 거죠. HBM4 빨리 따라잡아서 거기서 캐파 늘려서 공급하고 이런 로드맵은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8단을 조건부 승인 받는 게 나아요? 아니면 16단을 만드는 게 나을까요? HBM4를 만드는 게 나을까요? 포요. 그죠? 네. 근데 4가 아니잖아요. 만들겠죠. 만들어도 납품이 돼야죠, 납품이.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세다. 그죠? 지금 구간에서는. 내년까지는 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알겠습니다. 지난밤에 팔란티오 주가가 급등했어요. 실적이 잘 네.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AI 소프트웨어 쪽이 진짜 좋거든요. 네네. 비트나인도 상한가 같고. 근데 최근에 X에서도 생성형 AI 만든다 이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네네. 기울고 있는데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봐야 될까요? 소프트웨어는 아직 시간 걸리고요. 그리고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 포함해서 강세에 나오는 건 네. 일단은 그 미국 실기업 있잖아요. 그 AI 인프라 기업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실적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아마 의료 AI가 먼저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의료 AI 쪽 기업들 있잖아요. 뭐 JLK라든지 뷰너라든지 딥노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흑자 전환만 되게 되면은 그리고 의료 AI 쪽이 2023년도 상반기 강세를 보였다가 한 올해 말까지 만약에 못 가게 된다면 한 18개월 쉰 거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한번 네. 흑자 전환 여부 한번 체크하시고 흑자 전환 여부가 이게 나오게 되면은 아마 다시 한번 달려주지 네.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 다뤘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